자, 국정감사 이제 마무리됐어요. 네. 그 법사위도 지난 금요일에 종합 감사를 했고 일단 첫 국정감사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아무래도 특검 탄핵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사실 좀 국민들 뵙기에 좀 민망했던 게 사실입니다. 예, 예. 그래도 좀 보람이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의도했던 특검이나 탄핵을 좀 더 이슈화하겠다는 것을 예. 그래도 나름 효과적으로 좀 방어해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에서 워낙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허점이 많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허점들을 좀 지적하는 데 주력을 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생을 저희가 좀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한데 예. 이거는 어쨌든 국정 동력을 잃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방어에 좀 주력을 뒀습니다.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선방했다. 네. 예, 민생 못 챙긴 게 참 죄송하지만 어쨌든 더 중요한 국정 동력을 좀 열심히 챙기는 그런 국감이었다. 네. 예. 네. 주 의원님뿐 아니라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석에서 정말 진솔한 대화를 하면 좀 민망하다는 말씀을 제가 볼 때는 그 여야를 넘나들어서 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지금까지 저도 뭐 50 넘게 살아오면서 국회 계속 지켜봤지만 와 이런 국회까지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좀 불쌍사나운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네. 아니 기자분들이 저한테 누가 아니,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 지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상임위의 국감은 첫 질의는 김건희 여사로 시작해라 이렇게 지령 내려왔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그냥 듣고 넘겼는데 예. 제가 그냥 법사위에 앉아서 그냥 쭉 봤어요. 예. 근데 실제 첫 질의를 다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잘못된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 빨리빨리 고쳐 나가고 예.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지만 중요한 국정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 예. 완전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가니까 예. 사실 뭐 민주당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그 한 달 내내 했지만 사실은 반나절이면 다 정리 가능할 정도로 예. 계속 리바이벌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이슈들이 사실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불만도 분명히 있지만 네. 지금 이 정부의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라고 딱 집어서 정말 아주 스토킹 수준으로 거기만 계속 때린데 또 때리겠다는 민주당의 저런 행태 네. 태도도 사실은 대부분의 양식 있는 국민들한테 결코 그렇게 막 박수를 받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 잘하자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그냥 망쳐버리겠다 이런 의도가 딱 보이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예. 네. 자, 저희가 이번에 그 법사위 국감 주요 사건들을 좀 앞으로 좀 추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 하시면서 딱 떠오르는 주요 장면, 뭐 네. 질의 이런 게 있다면 하나 꼽아주신다면?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제일 웃겼어요. 사실은. 왜 그게 그러냐면 그 톡에 있는 그 3부 그거죠. 네, 예, 3부인데 그게 아마 내용을 그 중간중간에 보신 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을 예, 드리면 예, 예. 이 단톡방에 이제 해병대 출신 5분이 모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분들이 옛날부터 알던 사이가 아니라 한 달 전에 해병대 모임에서 만나 놓으니까 아. 해병대 출신들이 그 단합력이 좋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서 옛날 해병대 얘기도 하면서 골프 한번 치자라고 해서 단톡방을 만든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군 골프장을 한번 가기로 해서 섭외를 해서 예. 그 군 골프장을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이 3부 체크해 봤어? 이렇게 남긴 것이죠. 예, 예, 예. 근데 이게 뭐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야간에 그 저녁 늦은 무렵에 좀 남쪽 지방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지니까 예. 골프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뒤에만 조금 뭐 라이트를 켜거나 하면 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왕 군 골프장 간 거 좀 오래 치려고 아. 예, 그 3부 시간 최대 언제까지 골프 칠 수 있어요? 이거 한마디 물어본 거고 예. 뭐 체크해 볼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대화가 완전히 끊겨 버렸어요. 예. 그 이후에 3부와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근데 김어준 유튜브에서 이거를 3부 토건이라고 한번 의혹 제기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거기가 무슨 거기도 지령 잘 내리는 뭐 사령탑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 다 달라붙어서 이거는 3부 토건이다 이렇게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보면 네.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는 일면식도 없지만 네. 진짜 민주당 의원들이 약간 무슨 중간 보수처럼 생각하면서 네. 지령을 내리면 마치 그걸 따라하고 그 방송 나가서 김어준 뭐 공장장이라고 부르는 뭐 네. 총수라고도 부르고 그랬는데
거기를 이렇게 대하는 이 의존한 듯한 자세를 보면 솔직히 네. 제가 그 의원을 직접 안 뽑았어도 우리 국민 대표로 국회의원들이 있는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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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우리 국민으로서 좀 자존심 상한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뭐 정신적 지주처럼 하는 거니까요. 그게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은 비선이죠, 비선.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근데 어쨌든 3부 얘기를 거기서 이제 한번 네. 지령처럼 나왔다는 거죠. 네, 나오니까 이제 3부 토건에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단톡방에 있었던 두 분들이 원래 좀 민주당 성향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에 제보를 하려고 좀 했는데 본인들을 3부 토건의 주가 조작범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 그 진짜 열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서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아. 본인 멀쩡한 사업가고 예. 뭐 옛날에 경호원 일을 좀 하긴 했지만 이제는 이미 그만둔 지 오래됐고 그냥 나이도 좀 지긋하시고 그냥 소일하시는 분들인데 예. 그냥 멀쩡한 일반 국민이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그 단톡방이 3부 토건 주가 조작 방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 민주당 쪽에 호의로 제보한 건데 이게 오히려 나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명으로와 네, 화가 난 거죠. 속됨을 약간 빡친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와가지고 그분들한테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 증인들한테 주식 3부 토건은커녕 주식조차도 안 해본 분들인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황당하고 예. 한 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일반 국민들끼리 모여서 단톡방에서 그것도 김규현 변호사가 있는 그 방에서 주가 조작을 모의한다. 그것도 황당한 스토리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김어준 유튜버의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예. 그 단톡방에 있는 이 두 분이 서로 통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야 이거 지금 3부가 무슨 얘기야? 자기들도 이제 황당한 거죠. 예. 3부 토건은 자기들 처음 주가 조작 이거는 생각도 못하고 예. 주식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기 황당하니까 자기들끼리 통화를 했는데 그게 자동 녹음이 돼가지고 통화 녹음 파일이 다 남았어요. 예. 물론 3부 토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그날 오후에 통화한 거긴 합니다. 예. 근데도 너무 통화 내용이 자연스럽고 예. 제가 국감장에서 틀었는데 예. 자기들끼리 야 김기현 변호사 잘 갖다 붙인다 이걸 어떻게 3부 토건으로 이어 붙이냐라고 예. 하면서 자기들끼리 비웃으면서 낄낄거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초반에는 좀 본인 머쓱하잖아요. 예. 나중 되니까 오후 되니까 또 우기더라고요. 아, 니네들은 주가 조작하는 건데 뭔가 감추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쇼하는 거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이야말로 정치적으로 무관하고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시민이고 국민이거든요. 예. 그분들을 어떻게 증인으로 불러내서 예.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주가 조작 사범으로 덮어 씌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야말로 네. 요새 웬만한 기업이나 조직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소위 갑질이라 그래서 네네. 그건 정말 그냥 그 법적인 거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굉장히 그 갑질을 한 사람을 도태시키고 아주 크게 징벌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네. 대세잖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설명하는데도 민주당 의원들이 범죄자 취급하니까 나중에 되게 점잖으신 분이었는데 예. 그분이 약간 목소리까지 좀 떨리면서 저도 고발할게요. 이제 본인도 좀 민주당 의원들 하도 그러니까 예. 위축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와중에도 너무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법적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근데 있겠네요. 일반 국민이고 진짜 평범한 국민이거든요. 예. 그분들께 그런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래서 상황 보고 예. 좀 문제 있는 것들 좀 가르마가 타지고 나면은 필요한 것들은 잘못된 것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을 저도 정확히 다 보지는 못했던 장면인데 말씀 들어도 이게 민주당이 지금 국감에서 여러 가지 주장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은 정말 얼마나 터무니없을 수 있으며 얼마나 자기 편의주의적으로 갖다 네. 붙이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겠네요. 예, 그 화면에 다 안 나와서 그렇죠. 증인들이 예. 너무 기도 안 차니까 아,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분들이 쇼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 우리 주진우 의원께서 활약이 굉장히 극한 직업이라는 법사위 네. 국힘 의원 중에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활약이 참 대단하셨다. 그래서 좀 하이라이트처럼 영상도 몇 개 준비해 봤는데 우선 첫 번째가 그 서울중앙지검 국감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이잖아요. 네네. 아니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는 무슨 그 의혹 사건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을 좀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장면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성현 의원께서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 사건 직접 지휘하셨고요. 그 후 1년간은 서울고등검사장을 또 하셨어요. 지금은 뭐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해야 될 사안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때는 왜 안 하셨는지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검사장 시절에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것은 봐준 것이 아니라 영장조차 집행 못할 정도로 소명할 증거가 없었던 것이고요. 저기 나오죠? 예. 저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 정말 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법무장관이 뭐 추미애 박범계 이러고 이성윤 서울지검장처럼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을 뭐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그 상황에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제대로 수사 안 했던 거고 수사가 안 됐던 거니까 네. 이거는 사실 별로 혐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전과의 보도처럼 이 국민의 여당 지금 현 여당 쪽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굉장히 탄탄한 논리였었던 거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되게 등장인물도 많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인 저조차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부분 잘라서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 보도됐던 보도 내용을 가지고 예. 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건 관계자도 아니고 예.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너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좀 더 간명하게 확실한 게 뭐냐 예. 그걸 따져봤을 때 이성현 의원이 1년 6개월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이 도이치모터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예. 그냥 사건이 잠자고 있었던 게 아니라 특수부를 동원해 가지고 예. 코바나 컨텐츠 사건하고 두 개를 합쳐서 예. 메머드급 수사팀을 꾸려서 수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결국은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했습니다. 제가 대선 때 그쪽 그 대선 캠프에 있으면서 네거티브 대응을 담당했었잖아요. 예. 변호인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좀 살짝 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꼬시냐면 아니 그 윤석열 후보자 이미지도 있는데 배우자가 뭐 이렇게 꼭 나올 필요는 없지만 나와서 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선거 캠페인 차원에서도 좀 좋은 거 아니냐는 식의 약간의 간보기가 있었어요. 그러네. 일종의 유인구를 던진 거네요. 네, 정말. 유인구. 예.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선거 캠페인을 검찰이 걱정하냐? 뭐 법대로 해가지고 소환을 할 수 있으면 소환장을 정확히 보내달라. 예. 그리고 혐의가 뭔지를 정확히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 끝내 소환장을 못 보냈습니다. 소환을 못할 정도로 네. 거기서 메머드급 수사단으로 파고 팠는데도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리고 재판을 이게 지금 몇 년이나 하면서 그 기자분들이 다 앉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재판 관계자 여러 명이 누구 한 명도 김건희 여사가 뭘 했다라고 직접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 결국 정황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이 정황 증거 관련된 것도 사실은 뭔가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 보니까 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떠드는 것들은 대부분 이성윤 검사장의 수사 기록이 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럼 왜 그때 기소 못했냐라는 질문은 굉장히 뼈아픈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너무 기소하고 싶어 했거든요. 예. 근데도 못한 거죠. 그랬다는 거는 우리가 수사 기록 못 본 사람들이 밖에서 뭐라고 떠들겠습니까? 근데 정말 기소를 간절히 바랬던 또 이성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하는 거 보면 죄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잖아요. 스스로가. 예. 근데 왜 그때 못했습니까? 그러네요. 왜 당신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그 수사의 전권 지휘 총책일 때 왜 못했어? 그 대답을 아마 그때 방송 같은 때 보면 이성윤 의원은 그때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었고 총장 부인이라 내가 뭐 하도 중간에 뭐 그래서 못했다. 그래서 심지어 장관이 총장을 배제까지 시켜줬잖아. 그래도 뭐랑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듣기에 그래서 이걸 수사를 잘 못했구나 이렇게 납득될 만한 설명은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성윤 의원도 자기들 그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엄청 당황하시더라고요. 이게 책임론이 올까봐. 예. 그러다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로직이 섰어요. 윤석열 총장이 방해했다라고 방해했다. 하는데 일단 지휘권도 배제됐을 뿐더러. 그렇지 지휘권 배제됐었고. 네, 그 당시 이미 뭐 대통령 대선 후보로 나왔는데 예. 그때 가서 해도 되잖아요. 예. 그것도 그거지만 중앙지검장 정도 되면은 실제 증거가 있고 하면 본인 이름으로 기소하고 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남핑계를 왜 대냐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간단히 근데 이게 결국 그렇게
문재인 정부의 이성윤 중앙지검장 뭐 그 장관 시절에도 이게 결국 기소가 잘 안 됐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왔어요. 정권 교체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왜 이 사건을 그러면 딱 봐서 아 이건 도저히 기소할 거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무혐의 처리하든지 아니면 뭐 기소하든지 왜 결정이 빨리 안 나고 질질 끌었다가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저런 오해를 살까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예. 봅니다.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사실은 인사도 그렇고 예. 좀 심하게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비리들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더더군다나 대장동, 백현동 비리부터 시작해서 예. 그 민주당 관련된 의혹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권 마지막 때쯤 되면 게이트처럼 터졌어야 되는 건데 예. 그걸 억지로 틀어 막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들은 원칙대로 수사하면서 이거를 갑자기 무혐의하기 좀 부담스러웠던 면이 있을 것 같고 이거 제 추정이지만 더 큰 것은 검찰이 나름 공정하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그건 옳은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예. 기존 수사팀에다가 공소유지권을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를 어떻게 보면 확 교체를 안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사건을 맡아서 했던 검사들이 계속 공소유지도 하면서 예. 뭐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좀 객관적으로 하려고는 하는 면도 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판단이나 결정들이 좀 미뤄졌던 거 아니냐 하는 좀 생각이 있고요. 예. 그래서 좀 저도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그래도 원칙대로 처리를 시기가 늦었어도 하긴 해야죠. 예. 이제 증거에 따라서. 그냥 요약하자면 그 섯을 팔았던 그 당시 그 법무부와 검찰 시절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게 들이팠는데 기소 못했던 거를 이 정부 들어와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봤는데 그래서 결국 기소 못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수사에 대한 논리적인 어떻게 보면 방어 그거는 좀 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뭐 이 말씀에 꼭 다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예. 근데 도이치모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도이치모터스랑 코바나 컨텐츠 사건을 합쳐서 이제 특수부를 총 동원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39번을 했어요. 뭐를요? 압수수색을. 압수수색을 거기도 많이 했네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했어? 이런 건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코바나 컨텐츠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번 시도를 했어요. 근데 영장이 통으로 기각이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코바나 컨텐츠가 범죄 사실 소명조차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는 더 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는 직접 청구를 못 하는 대신에 예. 그 주변의 사건 관련자들을 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예. 그 39번이 말이 좋아서 39번이죠. 이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식당에다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 예. 이 39번은 그중에 17번이 주거지 압수수색이에요. 그 주거지 그러니까 압수수색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와의 접점이 있는지를 보려고 김건희 여사만 빼놓고 예. 범죄 사실 여기는 영장이 안 나오니까 예. 이 주변에 다 한 거예요. 주거지까지. 예. 근데 접점을 못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예. 계좌 추적은 또 별도입니다. 예. 계좌 추적은 20번이나 또 했어요. 아까 그 압수수색 39건과 별도로. 네, 예. 그거는 김건희 여사까지 포함돼 있고 예. 지금 뭐 거래 내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것들도 전부 다 그때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거를 이상하게 해석해서 막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충분히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 수사는 예. 이성윤 검사장 열심히 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의 그 수사 열의에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소환까지도 못할 정도였다면 그 혐의 자체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았고 그 혐의 자체가 법적으로 기소해서 재판받게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겠구나 이런 짐작도 가능하네요. 예. 누군가 증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누군가가 저 김건희 여사와 같이 했는데요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만 보면은 대장동은 유동규가 얘기하고 있죠. 예. 그리고 백형동은 또 김인섭이라는 브로커가 있고 또 관련돼서 그 돈을 준 사람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 공무원들 증언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저기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위증한 사람이 또 자백을 하잖아요. 자백을 하고 심지어 그 녹취까지도 네. 생생한 육성으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재판이라는 거 누군가가 나와서 증언을 해주고 증거가 증언을 해서 있고. 불리한 증언을 하고 예. 또 유리한 증인까지도 불러서 한번 다 들어보고 아 이거는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인을 신청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은 기소가 쉽지 않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진도를 좀 나가 보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장면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위 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이거 이제 중심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인데 네. 지금 하여튼 이것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측근인 강혜경 씨가 법사위 국감에 출석했을 때 그때 그 주 의원께서 하여튼 이게 전원이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그 공격하시고 답을 받아내신 거 그게 인상적이었다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그 장면도 잠깐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통화한 것이 몇 차례나 되는 것 같아요. 증인이 들었을 때는 제가 그냥 제 생각으로만 직접 들은 거예요. 음성 들었을 때 네. 각각 개별 통화로 몇 통화나 되는 것 같아요. 직접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는 거는 제일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오빠 전화 왔죠.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데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들은 그 육성으로 정확하게 기억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통화 한 차례 외에는 이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들은 내용을 말하는 것을 들은 것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임기 시작 후에 대통령 임기가 지금 시작된 후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통화한 내용을 직접 들은 것은 없겠네요.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는 것도 직접 들은 건 없으신 거죠? 이제 통화했다라고 얘기만 전에 들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장면들, 요 장면들에 대해서 제가 법조인들은 이게 사실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국감에서 좀 끌어낸 거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좀 설명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명태균, 김영선, 그 강혜경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라 예. 사실 강혜경 씨도 저 때 증인으로 처음 나오셔서 보셨고.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명태균 씨가 거의 위증으로 고발할 태세로 좀 더 엄포를 좀 놨나 봐요. 예.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위증죄를 조금 조심을 하는 느낌이더라고요. 예. 근데 초기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발언할 때 되게 김건희 여사와의 목소리 들은 거 되게 강조했는데 저도 그 말만 들었을 때는 통화 내용이 되게 여러 번이고 거의 되게 많은 통화를 들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통화를 많이 했을 리가 없을 것 같고 또 좀 불리한 증언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규명하는 게 그 좋다고 생각해서 예. 몇 차례나 통화한 걸 들었느냐라고 했는데 딱 저 말 한마디만 들은 거예요. 예. 네. 뭐 좀- 오빠 뭐 네. 어쩌고 하는 그 네. 이제 저 얘기. 그 말 한마디만 뭐 들었 그것도 이제 또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그 말 한마디만 들었다는 게 본인 주장이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통화 내용은 딱 한마디만 들은 것이고 나머지는 다 명태균이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명태균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네. 명태균 가라사대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강혜경 씨가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강혜균 씨가 다 위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네. 남의 말을 전해 들은 상황은 확실하게 그 전문 증거라고 하지 그 않습니까? 전문 증거라고 해서 예. 엄청 왜곡되거나 과장됐을 가능성이 높고 또 청담동 술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한 사람이 중간에 약간 과장하거나 거짓말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투영되는 것이거든요. 예. 명태균 씨가 상황을 과장하거나 없던 일을 지어내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 얘기를 막 저 다음 날 자기 얘기했던 걸 막 180도 바꾸고 하는 사례가 그것도 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번 있어서 네. 명태균이라는 사람 그 메신저의 신뢰도도 사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나눈 부분, 예. 그 부분 저는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예. 어떻게 국회의원이 돈을 떠나서 세비를 반으로 나눠 준다는 거는 명태균한테 뭔가 가스라이팅을 당하든지 뭔가 착각을 했던 뭐 어디 명태균이 허풍을 떠는데 속아 넘어갔던 예, 그 예. 나누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되게 구태 정치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예. 그런 것들은 저는 엄정하게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치할 건 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다만 이거를 또 단골 소재처럼 탄핵 특검도 얘기하는데 활용하고 있는데 예. 이건 신중해야 돼요. 강혜경 씨가 직접 경험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본인은 그렇죠. 창원인가 어디 딴 데 있는 것이고
그냥 명태균 씨가 어디 서울 갔다 온다고 그러면 그런 걸로 아는 거고 예.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얘기하는 걸로 아는 거고 예. 그러면 그 얘기는 본인이 또 보시면 약간 과시욕이 있어 보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같은 뉘앙스도 조금이라도 과장됐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히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이를테면 저 사안으로 만약에 법률적으로 누군가가 기소가 돼서 재판이 열린다고 할 때 네. 강혜경 씨가 지금 국감에 나와서 했던 저 정도 얘기는 증언대에 있어서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 만한 얘기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 예, 전문 증거는 증거로 그렇죠. 채택하지 않습니다. 예, 예, 예. 그 실제 말했던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럼 결국 명태균 씨가 내가 직접 이렇게 했다라는 증언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예, 들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고 예, 그러면은 과연 어디까지가 과장됐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차분하게 들여다봐야죠. 예. 무조건 이거는 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볼 것이 아니라 예. 차분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 법사위 국감 등에서 저희 민주당의 그 초강경수가로 인해서 이게 뭐뭔 무리수 같은데 국감 최초의 역사라는 사상 첫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네. 발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걸 또 특이한 풍경이 아까 또 거론했던 이성윤 의원, 이건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국감하다가 나가서 그 네. 명령장을 들고 네. 갔잖아요. 근데 이게 일단 그런 동행명령장을 국회의원이 들고 가는 장면도 좀 어색하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너무 이상하죠. 예. 예. 그냥 그 동행명령 제도는 물론 국정감사나 조사 때는 있는데요. 예. 이때까지 한 해에 한두 번 쓰일까 말까 한 제도입니다. 왜 그러니까요. 그러냐면요. 예, 예. 어쨌든 증인도 국민들이고 그 국회는 대의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도 견제해주고 이런 훈수 두거나 뭐 지적하는 기관이지. 예. 자기가 행정기관처럼 예산을 직접 짜거나 가서 뭐 사람을 잡아오거나 이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동행명령장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동행명령을 못하도록 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 미국, 영국 예. 이런 선진국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동행명령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청문회가 됐든 그 뭐 의회에서 증인으로 불러도 난 가기 싫어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국회의원이 예. 국민이 소환하려면 국회의원을 소환해야지. 예. 국회의원이 국민의 마음대로 그러네요. 소환하냐?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어서 예. 동행명령 제도는 두고 있긴 하지만 좀 신중히 행사돼야 되는 것이죠. 매우 좀 예외적이거나 이례적으로 상황에서 쓰인다. 그러니까 어느 보도 보면 지난 4년간 총 14건 이루어졌는데 이번 국회 들어와서만 벌써 3주 만에 27건 물론 네. 동일인물 중복 발부 포함. 네. 지난 4년어치를 요 3개월 뭐 얼마 만에 더블 숙파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굉장히 국회 행포하는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고 예. 뭐 관저가 그 경호 시설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쇼하러 간 것이죠. 퍼포먼스죠. 예, 네, 예, 네, 예. 네.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지금 뭐 전자발찌나 이런 현안들 챙겨야지 그렇죠. 거기 가서 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점은 되게 좀 본인들은 스스로 도취됐는지 몰라도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보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 중간 평가를 그동안 26년간 국감 평가왔다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라는 데서 네. D- 예. 이건 뭐 그야말로 F 바로 위니까 낙제점이죠. 사실상 예, 뭐 출석도 안 했고 시험도 엉망이었고 숙제도 안 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이 정도 학점이면은 그러면서 이제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 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 뭐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 독점도 아주 중요한 근거로 삼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여러 가지 행동과 행태를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참 저는 저부터 그냥 개인 의견을 얘기하면 저는 그냥 국민으로서 국회의원을 뽑았던 국민으로서 제가 정청래 의원 지역구는 아니지만 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면 저는 솔직히 조금 창피할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사견입니다. 예. 근데 그 아주 이례적인 한 번도 없었던 진행 방식이고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국회에서 없었던 방식을 갑자기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되게 일침을 딱 한 번 하셨는데 저는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화영 증인이 나왔을 때 예. 아니 재판정에서 따져야 될 문제를 왜 국회에서 이러고 있느냐. 그렇죠. 정말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예. 국회는 재판정이 아닙니다. 예. 재판의 전문성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사법권을 침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국회가 정말 국회 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국회 아니냐. 지금 무소불위라는 말을 붙일 때 예. 옛날에는 뭐 검사도 무소불위라고 하던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갑질하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분명히 검찰도 있고 다 하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국민들께 지적받고 하면서 지금 다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무소불위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는 국회인 것 같아요. 국회밖에 안 남았다고 예, 예,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증인을 한 5, 600명을 불러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고발을 몇백 명을 하고요. 왜 제가 숫자는 안 네. 헤아려 봤는데 고발을 왕창 했어요. 그러니까 입맛대로 부르고 안 나오면 고발하고 또 나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그랬다면서요. 네. 22일까지 통계지만 뭐 630개 피감 기관 출석시켜 놓고 209개. 그러니까 셋에 하나는 한 차례 질문도 안 받고 그냥 끌려갔다가 병풍처럼 서 있다가 갔다는 얘기죠. 네, 오전 10시에서 예. 밤 10시, 11시까지 화장실도 이제 참아가면서 이제 앉아 있는 거죠. 중간에 이제 정회할 때까지. 예. 뭐 국회의원들이야 중간에 자기 카메라 안 비치면 잠깐 나갔다 와도 되거든요. 예. 예. 그 중인들 보면서 제가 좀 정말 솔직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말씀이 계속 기억에 남네요. 아니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은 거고 국회는 대기관이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이 국민을 소환하느냐. 네. 그 말씀이 계속 뇌리에 이렇게 뱅뱅 도옵니다. 네.